자, 오늘 미적분 2 사각함수 첫째 날이죠. 잘 들으시고요. 사실 이 부분이 2년 전까지만 해도 1학년 과정이었어. 근데 1학년 과정이었는데 홀라당 빼서 그 말은 문과들은 이제 안 배운다는 얘기지. 그치? 아무튼 간에 매우 중요하고요. 잘 들으세요. 잘 아주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해하기에 어려울 바는 없을 거야. 물론 그리고 외울 게 좀 있긴 한데 당연히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오래 가겠지, 그지? 다 이해시켜 줄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근데 이 부분이 또 이해 없이 그냥 공식을 낱낱이 암기하는 식으로 가면 정말로 괴물 같은 단원이 돼. 정말 이해가 하나도 안 되면. 그지? 이해를 잘 시켜줄 테니까 잘 따라옵시다. 자, 일단은 이 논의가 왜 필요한지부터 생각을 해볼게. 즉, 일반각이란 거를 배울 텐데 그걸 왜 배우냐? 자, 우리가 사실 초딩 때 각이라는 걸 소개를 받았지? 각 어떻게 소개받았죠? 직선과 직선이 만나면 그 직선이 이루는 이 사이의 크기를 각이라 불렀죠? 자, 그리고 이 각이라는 것을 쟤는 단위이지, 단위를 도라 그래서 도. 그지? 그래서 한 선분이 있을 때 이 한 선분이 한 바퀴를 씩 돌면 몇 도? 이 각을 몇 도라 그랬어? 360도라 그랬지, 그지? 그쵸? 이놈의 절반은 2로 나누면 180도. 다시 절반 딱 나누면 몇 도? 90도라 했습니다. 따라서 각의 단위가 도예요, 도. 알았죠? 도는 단위야, 다시 말하지만. 그지? 자, 그런데 물어볼게. 27이 커? 180도가 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돼야 돼. 왜냐하면 뭐랑 똑같냐면 선생님 10kg이 커요? 100m가 커요?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어때? 어떤 두 수의 크기를 잴 때는 같은 필드 위에 올라와 있어야 돼. 이해됐지? 자, 근데 얘는 그냥 실수죠? 얘는 뭐야?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도단이잖아.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야, 애초에. 이해됐지? 그렇기 때문에 이 도라는 것이 단위라는 걸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막 열심히 했단 말이야. 너희들이 뭐 중1 때 그러니까 평행선 있으면 뭐 동의각 같다, 뭐 억각 같다, 뭐 이런 거 있다는 거 했지. 그지? 뭐 이 억각이 얘랑 억각이 누구냐? 얘랑 억각이 얘고 이랬잖아. 그지? 그딴 것도 하고 막 무슨 뭐 평행사변형에 마주보는 각, 대각은 같다, 뭐 이런 각에 대한 얘기를 막 했어, 이것저것. 자, 근데 너희들이 이런 각을 배우지 않았다고. 각이 가장 커봤자 360도까지밖에 안 배웠거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무슨 418도 이런 걸 다룰 거야. 자, 근데 지금까지의 각 개념으로는 418도를 표현할 수가 없어. 왜? 어차피 이렇게 해서 가장 큰 게 한 바퀴 도는 거밖에 없거든? 이거를 도대체 418도라든지 720도라든지 1800도 같은 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는 거야.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지금까지 개념으로는. 또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0도. 각이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각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야. 알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각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자, 일단은 정의니까 몇 가지 용어들 살펴보고 관찰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은 반직선 하나를 설정해줘야 돼. 점 5. 보통 이게 원점이 되겠죠, 여기가. 그지? 점 5를 기준으로 해서 점 A가 있다면 자, 그것까지 쓱 연결해서 반직선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얘가 기준점이 되고요. 얘의 용어는 시초선이야. initial side라 부르는데 어쩌라고 그냥 시초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초선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야, 지금. 그리고 보통은요, 이초선요, 보통 X축이 양의 방향이야. X축이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습니다. 보통 좌표 위에서는요. 자, 그런 다음에 점 P가 있을 때 O에서 P까지 이렇게 연결하는데 이제 점 P가 점점점 회전하면서 움직일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이 반직선은 점 P가 여기로 가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 점 P가 여기 있으면 이래 되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시초선과 이 반직선 OP가 이루는 각은 점점 커지겠지.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각을 표현해 주겠고요.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동작,
자, 움직이는 이 반직선을 동경이라 부를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시초선은 고정돼 있고요. 보통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을 잡을 거고요. 동경이 움직이면서 각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이 동경이 점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어때? 반직선이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러면 각이 크기가 이렇게 변하겠잖아.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것을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말을 할 거야. 그러면 그것의 반대 방향, 즉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시고요. 만약에 시초선이 여기 있고 동경이 이렇게 여기 있잖아, P가. 그러면 쓱 이렇게 하면 각을 잴 때 어차피 시초선에서부터 동경까지의 각을 재는 거니까 이 방향으로 재게 되지? 됐습니까?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각을 재게 되고요. 만약에 이 크기가 30도잖아? 그러면 이 동경이 가리키는 각은요, 마이너스 30도라 불러야 돼.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300, 자, 우리 그러면 사실상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사실 가장 좋아. 무슨 얘기냐면, 이게 너야. 여기가, 이 원점 있지. 그지? 이 원점을 너라고 생각해봐. 특히 이걸 너의 어깨라고 생각해봐, 여기를. 됐어? 그러면 이게 오른팔이야, 너의. 오른팔은 고정시켜 놓고요. 자, 이 오른팔을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돌리는 거야, 이제. 훅 돌리는 거야. 됐니? 즉, 사실상 이 일반각은 회전 있잖아. 팔을 회전시킬 때, 자, 이거 안타까워서 어떡하지? 이게 강의로 듣는 사람은 안 보일 텐데, 그냥 어쩌겠어. 그지? 잘 봐. 응? 여기 봐. 네, 이게, 여기 내 어깨 보이죠? 여기. 이게 여기야. 원점이야. 알았어? 자, 그리고 이게 시초선이다잉. 이게 30도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90도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래? 360도는 한 바퀴 이렇게. 한 바퀴 이거. 이래? 마이너스 30도는요? 아니, 내리는 거. 마이너스 180도는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돌리는 거. 마이너스 360도는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그래서 720도는요? 360도 두 번이잖아. 그럼 어떻게?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하면 이게 720도야. 이해돼? 그러면 1080도는요? 1080도. 세 번 도는 거야. 자, 근데 플러스지.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돌아야 돼. 위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가 1080도야. 이해됐냐? 이해됐지? 마이너스 1080도는 반대 방향으로 세 바퀴. 하나, 둘. 힘들어. 요즘 운동을 하도 안 해서 몸을 움직이는 거가 너무 힘들어. 어쩌라고? 잘 봐. 자, 그러면 이거 생각해 볼까? 480도. 480도를 분석을 할 때 어차피 너희들 회전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한 바퀴 먼저 돌고 얼마 더 가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해. 자, 그래서 자, 만약에 너희들이 480도라고 생각을 하잖아. 아니? 480도를 생각을 하면 한 바퀴가 몇 도지? 360도지. 그리고 나서 120도, 즉 360도, 120도의 합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360도가 기준이 됩니다. 왜? 한 바퀴니까. 이해했어? 그럼 한 바퀴 돌고 120도 더 가라 이 말이야. 자, 그러면 회전으로 생각해. 되게 쉬워. 그러면 한 바퀴 돌아야지. 그래서 한 바퀴 돌아왔어. 그런 다음에 120도 더 가는 거야. 120도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 90도 갔다가 30도 더 가는 걸 수도 있고, 또는 120도도 180도 반바퀴 갔다가 60도 반대 방향으로 또 올라가는 거.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돼, 이제. 자, 그래서요. 자, 유진아, 힘내고. 자, 유진이가 고개 떨구고 이러면 이 녹화가 다 남아. 그럼 내후년 애들이 듣겠지? 그러면서, 맨날 저 언니는 맨날 지적당하고 말이지. 뭐지? 이럴 수도 있지? 자, 그러니까 역사에 남습니다. 역사에.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자, 일반각을 정의를 해볼까요? 자, 일반각은
별거 아니고 연습이나 해봅시다. 뭐 아무튼 용어 정리는 다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405도가 있다. 자, 이건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지? 일단 한 바퀴보다 더 크지. 그러니까 360도 더하기 몇 도? 그지? 45도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이렇게 있으면, 자, 보통 축으로, 다시 좌표평면으로 생각하면 원점이 시작점이고요. X축의 양해반을 시초선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몇 바퀴 돌아? 한 바퀴 도는데, 잠깐만. 얘들아, 보통 이 시초선의 길이는 생각 안 했잖아. 보통 길이를 별말이 없으면 1 있지, 1. 길이 1인 놈을 생각을 해. 그럼 여기가 1이 되지? 괜찮아? 그래서 얘를 돌리는 거야, 이제. 자, 몇 바퀴 돌려, 일단? 한 바퀴 우와 돌리시고요. 그런 다음에 45도 더 돌리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90도를 알고 있죠? 90도? 그러니까 이놈의 딱 절반을 더 가면 되니까 드드드드드드 해서 쓱 오면 여기에 P가 올라와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따라서 405도를 가리키는 동경은 바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해됐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해봤던 아까 뭐였지 선생님이? 480도 했나? 480도 어떻게 한다고? 일단 한 바퀴 도세요. 그럼 몇 도 남아? 120도 남지? 근데 이 120도를 판단을 할 때 이렇게 판단이 좋다고. 90도 간 다음에 30도 더 갔다. 또는 180도 간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60도 왔다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이게 훨씬 편해. 알았지? 따라서 자, 일반각은요. 자, 일반각은요. 360도 몇 바퀴야? 한 바퀴지. 또 180도 즉 반바퀴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표현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표현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야. 나중에 가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할 거야. 아셨죠? 나중에 각변환 공식이라는 걸 쓸 거거든. 그때 되게 중요해져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익숙해지신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얘를 또 동경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슥슥 대고, 자, 반지름이 1인 사실상 뭐가 돼요? 여기 도니까 회전을 하니까 다시 점픽에 자치를 쓱 연결하면 점 5를 기준으로 똑같이 거리 1만큼 유지되면 돌잖아. 저치가 뭐야? 원이 그려질 수밖에 없어. 알았지? 자,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이 그려지는데 일단은 한 바퀴 돌지 이렇게 360도. 근데 120도 더 가야 돼. 근데 120도를 찾을 때 대강 이쯤 간다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180도에서 60도 반대방 돌아온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180도 갔다가 60도 돌아온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아셨나요? 자, 그래서 동경을 표현하면 480도의 동경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야? 여기가 60도가 아이고 여기가 60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일반각의 정의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정의를 말로 쓰진 않을게. 그냥 이 그림을 볼 수만 있으면 되는데 각들을 표현할 때 특히 360도랑 180도 기준으로 더하고 뺄셈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고요. 이런 회전의 개념을 이용하면 360도보다 큰 각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음의 각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음수는 작다는 것이 아니라 방의 반대를 의미합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럼 요거 좀 정리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 테고요. 저 선생님은 크게 썼는데요. 종이를 좀 절약하면서 쓰세요. 할 게 엄청 많아. 자, 보세요. 자, 연습을 좀만 더 합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15도 한번 표시해 봅시다. 뭐라고요? 마이너스 315도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야? 기준은 항상 뭐로 표현하는 게 좋다고? 한 바퀴 또는 반 바퀴로 표현하면 좋아. 근데 315도는 뭐랑 가깝냐? 360도랑 가깝지?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360도 가시고요. 근데 315도 만들려면 원래 방향, 양의 방향으로 그치? 45도를 돌아가면 되겠지. 그럼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결국은 좌표평면 위에다 그릴 거면 반지름 일자리에다 그리는 게 제일 편하단 말이야. 근데 몇 바퀴 돌아? 한 바퀴 도는데 어떤 방향으로? 음의 방향, 즉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도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 방향, 즉 양의 방향으로 45도 이렇게 도시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 동경을 표현하면
점 P는 이 위에 있고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겠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야, 이 친구래. 얘들아, 이것과 이것이 사실상 최종 결과는 완전히 같지. 최종 결과는. 그러나 회전으로 따지면 완전히 다른 어떤 운동이겠지. 그지? 사실상 회전 운동을 표현하는 기법으로서 개발이 된 거야, 이게. 알았지? 자, 하나 더 해볼게. 마이너스 675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얘들아, 마이너스 360도, 즉,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요. 두 바퀴 도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지? 두 바퀴 돌면 720도잖아. 그지? 그래, 곱하기 2 하시면 돼. 그 말은 회전 두 바퀴 하신 다음에요.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여기가 720도니까 양의 방향으로 몇 번 돌아야 되네? 720에서 675를 빼봐. 5, 1, 그치? 45도를 또 도는 것이죠. 괜찮아요? 해볼까? 자, 그러면 좌표평면 위에다가 원점 기준으로 반지름이 1인 걸 기준, 원을 생각할 거야, 이제. 몇 바퀴 돌아?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돌아. 괜찮아? 그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45도로 올라오면 점 P는 여기 찍히겠지. 45도기 때문에 또 y는 x라는 직선 위에 올라와 있을 거고 동경을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45도고요. 여기도 45도였지. 심지어 여기도 45도였어. 어때? 세 개 다 같지 원래. 그러나 운동으로 따지면 완전히 다른 운동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요거 두 개 한번 해보세요. 베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너희 베끼는 거는 315도 675도면 써놓고 분석한 다음에 한번 해봐 스스로. 그런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발견해낸 걸 좀 정리를 하시면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과들은 각을 더 이상 선분과 선분이 이루는 어떤 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 각의 정의는요. 동경이 회전한 양을 나타내는 걸 각으로 정의합니다. 아시죠? 단 방향이 있어요. 아시죠? 그 음의 방향과 양의 방향이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하시고요. 다음에 이 회전한 양이기 때문에 각이 무슨 뭐 45, 46, 47처럼 정수나 자연수에 대응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46.745도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 회전하는 거니까. 즉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회전한 양은 이제 실수에 1대1 대응됩니다. 즉 각은 실수예요. 실수. 알았죠? 여기 나중에 한번 점핑을 하거든. 생각이 곧. 그러니까 그때 중요해. 각이는 실수와 1대1 대응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맨날 45도, 60도 이딴 거만 다루지만 실제 각은 무리수일 수도 있어. 각이 루트 47도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그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보통 좌표 평면에서는요. 각의 표현은요. 길이가 뭐인 선분을 잡아? 길이가 1인 선분. 1인 선분이 회전을 하지? 이해돼? 그럼 걔가 뭘 이뤄? 원을 이루지? 근데 걔가 굉장히 기본적인 원이거든. 각을 관찰하는. 그래서 이름이 있어. 그래서 이때 생긴 원을요. 앞으로는 우리는 단위 원이라 부를 거야. 됐니?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원이야. 이해됐지? 그 안에서 각들을 표현하니까 반지름 얼마라고? 1. 중심은 0,0. 그놈을 단위원이라 부를 거고요. 앞으로 모든 상악함수의 규칙들은 다 저 단위원에서 관찰을 할 겁니다. 아시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오케이, 뭐 요 두 개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하면 되시겠고요. 문제를 좀 본 다음에 넘어오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수에 지금 각이 1대1 대응된다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단위원이라는 용어 좀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자, 문제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할까요? 자, 뒤에 보면 1번 문제 있죠. 자, 390도와 동경이 일치하지 않는 게 뭔지 보래. 자, 그러면 이런 거 관찰할 때 단위원 그려서 관찰합니다. 안녕, 안녕 해서 반지름 1인 원을 그려주세요. 으악. 자, 그럼 390도부터 표현을 해볼까요? 자, 390도는요. 한 바퀴 돌죠, 일단. 그리고 몇 도 더 가? 그죠. 같은 방향 30도 더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도시고요. 으악. 해서 30도 더 가. 이쯤 되겠지, 그지? 그래서 아싸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390도를 의미하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온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때 동경은 여기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30도. 그건 초선에서 그냥 30도 올라간 거지. 어때? 완전 일치하죠? 자기가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라 그랬어. 자, 마이너스 30도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30도 가는 거니까 어때요? 일치하진 않지. 근데 일단 이게 완전 대칭적인 건 보이냐? 얘는 위로 30이고 얘는 아래로 30이니까 대칭적이긴 하지만 일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하나. 자, 330도는 어떻게 분석할까요? 330도는 360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30도 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색깔 바꿔서 한 바퀴 도시고요. 으악. 도시고 반대 방향으로 쓱 내려오니까 여기 위치하지. 그러니까 아까 뭐랑 같은 거야? 2번이랑 3번이랑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얘도 390도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마이너스 330은 어떨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330은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30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초선 출발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주세요. 돌아주고 그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30도 도시면 여기 위치하니까 아싸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90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390은요. 마이너스 360, 즉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도시고 다시 그죠? 음의 방향으로 더 돌시면 되겠습니다.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도시고요. 그 다음에 또 30도 더 가는 거니까 어때? 아까 2, 3번이랑 일치를 하시겠지? 따라서 답은 2, 3, 5번입니다. 지금 해보시고요. 동경 그려서 하세요.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2번. 자, 동경을 나타내래. 그래서 뭐 하면 되지 뭐. 그지? 자, 단위원 그리시고요. 반지름 1인 원 쓱 그리시고 자, 30도는요. 그냥 양의 방향으로 30도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지? 이게 1번이야. 자, 마이너스 240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지? 360도 가면 너무 멀어. 이게 120도는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요. 마이너스 180도. 왜? 이게 반바퀴야. 반바퀴 돌고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60도 더 가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반대 방향, 음의 방향으로 반바퀴 도세요. 정확히 여기지. 그 다음에 60도 더 가세요. 이런 게 왜 중요해? 60도? 특수하게잖아. 그지? 나중에 배울 거야. 아니, 곧 배울 거야, 곧. 자, 그래서 여기 슥 하면 이게 2번이고요. 여기 크게 얼마라고? 60도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중에 코사인 마이너스 240도 볼 거니까, 관찰할 거니까. 자, 아무튼 585도? 에이, 이거는 360도 한번 가고요. 180도 한 번 더 가면 얼마냐, 이게? 540 아니니? 그럼 거기다 45도 더 가면 되잖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항상 한 바퀴, 반 바퀴. 더 필요하다면 반의 반 바퀴 90도. 이런 걸로 분석을 하시는 거야. 자, 무조건 특수광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 그리고. 알았지? 자, 그래서요, 한 바퀴 도시고, 반 바퀴 도시면 여기지? 거기서 45도 더 가세요. 그러면 여기지? 여기 45도지? 사실상 y는 x 위에 있는 거야, 이 동경이. 알겠냐? 자, 아무튼 간에 여기에 3번입니다. 괜찮으세요? 자, 4번 보세요. 4번은 마이너스 360도 한번 도시고 같은 방향으로 60도 한번 더 돌면 되겠지. 간단하네, 그지? 자,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도시고요. 또 음의 방향으로 60도 도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죠. 얘가 60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4번 잡으면 되는데요. 자, 요 연습 좀 해볼까요? 자, 1번 보이세요?
1번 동경 몇 사분면이 있습니까? 1사분면. 2번은요? 2사분면. 3번은요? 3사분면. 4번은 4사분면이네요. 그죠? 딱 맞게 돼 있네. 어떻게, 그지? 우연이야. 자, 해 보세요. 시작. 자, 집중하세요. 다음 갑니다. 자, 이거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한 방에 좀 복잡해지니까 잘 봐. 안 어려운데. 자, 2사분면의 각이 아닌 것은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동경 찍어가지고, 그지? 몇 사분면인지 확인하면 돼. 겁나 쉬워. 그럼 뭐 그려? 단위면 그려. 반지름 뭐야? 1이야. 됐죠? 근데 반지름 2인 거 그리면 안 돼요? 그래도 돼요. 근데 그게 복잡해 더. 이게 1인 게 제일 깔끔해. 자, 90도는 어디야? 반에 반 바뀌니까 정확히 여기지? 이게 1번이야. 자, 120도는? 자, 120도 이렇게 생각해. 180 반바퀴 갔다가 60도 돌아왔다라 생각하세요. 이해됐니? 즉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맞도 60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알았죠? 자, 그러니까 이게 2번이야. 자, 3번. 480은 뭐로 생각하면 돼? 360 갔다가 120도 갔다. 즉 120도는 180 갔다가 60도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좋아요? 출발해서 한 바퀴 돌고 반 바퀴 갔다가 60도 돌아와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3번이랑 2번이 완전히 같은 동경을 이룹니다. 동경 위치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동은 달라. 자, 마이너스 120은 어떻게 생각해? 반 바퀴 갔다가 돌아온다. 60도. 자, 그럼 반대 방향으로 반 바퀴 갔다가 60도 돌아온다. 이렇게 되니까 잘 봐. 얘랑 대칭이야. 완전히 대칭이야.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여기야. 정확히. 그래서 쓱 가고 여기 60도인 거야, 이제. 이해됐니? 이게 돼야 돼요. 이 연습이. 이게 4번입니다. 자, 5번 보세요. 마이너스 240도는 뭐로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 맞아. 360도. 너무 큰가? 좋아. 180도로 해. 자, 그래. 자, 그러면 180도에다가 또 같은 방향으로 60도 가면 되겠죠? 자,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또 60도, 그 똑같은 방향으로 60도 가는 거니까, 오케이. 여전히가 아니라 2번, 3번, 5번이 동경이 일치하네요. 그렇죠? 자, 근데 2, 3면이 각이 아닌 것은 이라 물어봤어. 얘들아, 1번 뭐야? 90도? 정확히 축에 올라와 있지. 그건 어떤 사분면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번 일단 2, 3면 각 아니고요. 또 그려보니까 4번이 아니네요. 답 두 개입니다. 자, 해보세요. 동경 그려보세요. 시작. 자, 3번 보세요. 자, 2, 4분면의 각, 자, 종에서 세타가 2, 4분면의 각일 때 2분의 세타가의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래. 자, 얘들아, 근데 2, 4분면이라는 건 각이 요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 봐.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얘가 2, 3면의 각들은 어떻게 표시하는 게 좋을까? 사실 2, 3면에서 제일 작은 게 90도지. 그치? 그리고 여기 180도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세타라는 게 뭐와 뭐 사이에 있다? 그래, 90도랑 180도 등호는 표현하면 안 되지, 그지? 근데 이거는 언제 그러는 거야? 우리 일반각 전에, 즉 평면에서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할 때만 이제 존재를 하는 거야. 왜냐면 2, 3면의 각이 꼭 90도랑 180도 사이 아니야. 왜냐면 여기 출발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돈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 110도 오면은 2, 3면 각이잖아. 그러면 야, 세 바퀴 돌면 일단 1080도에서 시작하거든? 거기다 60도 더하면 1140도야. 여기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각에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일단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니, 몇 바퀴 돌아도 돼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360도 곱하기 n. n은 정수여야 돼. 정수니까 마이너스 5 하면 반대 방향으로 5바퀴 돌았다는 얘기야. 그런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90도 돌아온 것. 이렇게 해서 표시해야 됩니다. 자, 그것과 세타가 뭐와 뭐 사이? 자, 180도가 아니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이렇게 표시해야지 2, 3면의 각이 되는 거야. Understood?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이 세타의 동경이 존재할 수 있다니까 이 세타가 2분의 세타지. 2분의 세타 절반으로 쪼개세요. 그죠? 그러면 이게 45도고 90도지? 45도 그리고 여기는 90도 이렇게 들어오지만 앞에 여기 회전하는 거 있지? 그거 2로 나눠주는
180도 곱하기 n과 180도 곱하기 n을 표시를 해주셔야 돼. 일반 각에서는. 이해됐죠? 조금 복잡해졌죠? 옛날보다는. 그죠? 자, 그러면 2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요. 지우려니까 또. 자, 단위원 그리시고요. 자, 먼저 이 표현이 나타내는 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봐봐. n이 1일 때 생각해봐. n이 1일 때. 그러면 반바퀴 갔다가 몇 도? 45도 가는 거니까 이거 일단 단위원 그려놓고 색깔 다른 걸로 반바퀴 갔다가 45도 더 가는 거니까 어디야? 여기 딱 45도 여기죠. 여기 45도 요 사이에 있는 각을 이 각을 말하는 거야. 다시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가 동경이 여기일 수도 있어. n이 언제일 때? 1일 때. n이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자, 그거는 나중에 합시다. 요거 n이 1일 때 해봅시다. 그러면 한 바퀴 돌고 90도니까 어딜 말하는 거야? 여기지? 이해돼? 즉 2분의 세타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야. 지금 n이 1일 때. Understood? 자, 근데 n이 2일 때 생각해 봅시다. n이 2일 때. n이 2일 때는 180 곱하기 2는 360도 한 바퀴를 말하지.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이번에는 한 바퀴 도시고 45도니까 자, 얘랑 일직선상에 있는 여길 말을 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게 앞에 걸 말을 하는 거고. 자, n이 2일 때 또 요 뒤에 걸 생각을 해보면 또 한 바퀴 돌고 90도니까 여기 말하는 거죠. 그 사이에 있다는 거는 요 사이에 2분의 세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n이 3일 때 넣어볼래요? 근데 n이 3일 때 잘 생각해봐. 180 곱하기 3은 360도 플러스 180이랑 같지 않냐?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반 바퀴 갔다가 가는 거니까 뭐랑 똑같아? 밑에 거랑 똑같은 거지. n이 3일 때, 4일 때, 5일 때 다 겹친단 말이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이해됐죠? 선생님 n은 정수니까요. 마이너스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마이너스 1 넣어봐. 똑같이 나와. 이제 계속 겹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곳은요. 우리 색칠한 거를 답으로 칠하면 되는데요. 범위를 옳게 나타내래. 잠깐만 왜 이렇게 흐리지? 그래서 너희 눈이 지금 너희들이 그 핸드폰이나 그런 어떤 컴퓨터를 많이 봐서 잘 눈이 요즘 아이들이 시력이 많이 안 좋잖아. 근데 아주 청정한 선생님의 눈으로 보이면 4번이 여기랑 여기에 색칠되어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어. 그지?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아시죠? 요즘 아이들이 문제야 그게. 그지? 핸드폰 너무 많이 봐. 자,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새로운 개념이 들어와요.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어색해지거든. 너희들한테 입장에서. 놀지 말고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뭐 할 거냐면 바로 자, 거창한 제목을 하나 써줄게. 각의 실수화입니다. 제목은 실수화. 화 이거죠? 실수로 만든다는 뜻이야. 자, 내가 아는 짧은 한자를 써서 미안하고, 자, 각을 실수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각의 실수화라는 뜻은. 자, 뭔 얘기냐면요. 잘 봐. 아까도 말했지만 180도 더하기 42 계산돼야 안 돼.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도라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얘는요 실수가 아니야. 그지? 그냥 각의 크기고요. 얘는 뭔데? 실수지. 그럼 계산이 안 돼. 더 이상.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실수랑 계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각을 실수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내가 아니라. 그죠? 수학자들이. 자, 근데 그 원칙이라 뭐랄까 단서를 단위원에서 찾은 거야. 잘 봐. 자, 우리가 각을 아까 이제 회전 운동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각을 표현할 수 있었지, 일반 각들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가 120도를 표현한다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시초선에 있는 한 점에서부터 쓱 타고 와서 갔다 돌아와. 즉 여기 60도가 되는 지점에서 멈췄지, 이렇게. 이해됐지? 그래서 시초선에서부터 동경까지의 크기를 이제 일반각으로 표시할 수 있었어. 자, 근데 그때 이 점이 움직인
움직인 이 자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잘 봐. 각의 크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원 위에 점이 움직인 자치가 각각 1대1 대응되지 않니? 아? 자, 만약에 아니 240도를 표현한다고 해봐. 240도. 그럼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180도 갔다가 60도 더 가야지. 한마디로 얘랑 완전 대칭 상태지? 그래서 여기서 꽝 찍었단 말이야. 그럼 뭘 표현해 준 거야? 으악, 이 각을 표현해 준 거야. 이해됐니? 근데 저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움직인 점의 자치 있지. 원 위에 있는 자치가 1대1 대응되는 게 보이냐? 헬로? 다시. 자, 자치는 어떻게 돼?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그때 표현된 각은 얘야. 이해돼? 이것과 아까 120도 표현할 때 120도는 표현해보면 요거지, 이거겠지. 이것과 120도를 보기 위해서 지금 원 위에 있는 점이 움직이잖아. 걔 쭉 자체 끌어왔다 보면 여기서 멈추잖아. 저 각의 크기랑 원 위에 있는 저 사실상 뭐니 저게? 원주지 원주. 아 원주는 한 바퀴 잘 다 말한 거 부채꼴의 길이지. 이해돼? 부채꼴의 길이가 1대1 대응되는 게 보여 지금? 오케이. 아이디어는 이거란 말이야. 따라서 뭐라고? 각의 크기랑 각을 표현하기 위해 단위원위에서 움직인 점의 자치가 곧 뭐가 되는데 결국은 호의 길이가 되거든.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이게? 1대1 대응된다고. 괜찮아? 자 근데 호의 길이는 실수다. 됐니? 실수야 실수. 길이가 1, 2, 뭐 1.7, 뭐 4.75 이렇게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자, 각의 크기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도라는 것을 사용했지.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아예 각의 크기를 그냥 호의 길이로 나타내자 이렇게 되는 거야. 1대1 대응되니까 그냥. 이해했습니까? 각의 크기를 그래서 호의 길이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하였는데요. 단 반지름이 그 원의 반지름이 딱 1일 때의 호의 길이야. 그걸로 정의하기로 했어. 반지름이 1인 원이 뭐라고? 단위원. 그래서 단위원이 중요한 거야. 알았니?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제.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한 바퀴, 됐니? 그 다음에 반 바퀴, 그리고 반의 반 바퀴. 이것들부터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해. 됐지? 자, 얘들아, 한 바퀴를 표현해보자. 한 바퀴, 여기서 한 바퀴 훅 돌면은, 한 바퀴가 요거지니까, 요거. 이 각을 표현하는데, 움직인 점의 자체 길이는 원주 자체지. 반지름 1일 때 원주 길이 얼마야? 2파이 R이잖아. R이 1이니까 2파이잖아. 아, 그래서 앞으로 360도는요, 2파이로 쓸 거야. 오케이? 아, 파이 뭐야? 3.14 어쩌고로 가는 무리수잖아, 무리수. 어떤 수잖아. 그 수와 360도라는 각의 크기를 1대1 대응시킬 거라고. 따라서 앞으로는 휴 하지 말고 2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돼 그냥. 2파이는 실수야 아니면 어떤 단위야? 실수야 실수. 됐지? 그럼 각을 실수로 표현하게 된 거야 이제. 자 180도는 반바퀴지. 그러면 2파이의 절반이 파이야. 괜찮아? 90도는 그것도 절반이지. 또 절반이 2분의 파이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90도의 절반이 또 뭐지? 45도잖니. 그러니까 이거 얼마겠어? 그렇지. 4분의 파이로 표시를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특수각도를 한번 볼까요? 자, 30도는 생각을 해보니까 90도에 몇 분의 몇 배? 3분의 1배지. 괜찮아? 근데 90도가 2파이라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몇 파이야? 3분의 1배 하면 돼. 즉, 2분의 파이에 3분의 1배를 하면 결론. 몇 배? 몇 파이? 6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6분의 파이. 응? 헷갈려? 그건 꺼지고. 잘 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얘들아, 180도가 지금 몇 파이야? 180도가 파이죠? 근데 30도는 몇 배야? 6분의 1배 한 거지. 파이 6분의 1배 하면 정확히 나오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또 60도 있죠? 60도는 30도에 몇 배냐? 2배잖아.
2배 해봐. 그럼 뭐야? 그치? 3분의 파이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요것만 이제 다 끝났어. 사실 특수각까지. 근데 특수각들을 조립해가지고 좀 큰 거 만들 수 있었어. 뭐였지? 120도. 120도는 뭔데? 120도는 60의 2배라 생각이 좋고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반바퀴에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럼 180도에서 뭐 뺀 거야? 60도 뺀 거지. 그러면 180도가 파이요. 60도는 3분의 파이야. 빼면 얼마? 3분의 2파이로 생각할 수 있겠지. 이런 식의 생각이 필요한 거야. 앞으로는. 오케이? 자, 한 번 더 해봐. 135도 해볼까요? 이건 뭐지? 이건 뭐 180도에서 180도에서 뭘 뺀 거야? 45도 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80도 파이지? 45도는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3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했죠? 따라서 나머지는 다 덧셈 뺄셈으로 유도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요들은 다 기억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연산을 하면 되는 거야. 연산이고요. 한 번 더 해볼게. 마지막 한 번. 330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어? 한 바퀴에서 30도 반대방은 돌자. 한 바퀴는 파이, 2파이죠, 2파이. 30도는 가장 작은 단위죠. 우리 그 특수학에서 6분의 파이요. 그러니까 빼면 6분의 11파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등호의 우변에 있는 건 싹 다 실수라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각을 실수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다?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야. 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랑 1대1 대응되니까 그냥 각의 크기를 호의 길이를 표현해버리자. 단 반지름 1인 걸 기준으로 해서. 오케이? 자, 정리합니다. 요건 안 써도 되는 거 지워줄게. 이거 지워도 되고, 오케이. 요거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얘들아, 이거서, 그래서 이게 빡빡빡 돼야 돼요, 이게. 그죠? 새로운 어떤 책이기 때문에 처음에 볼 때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얘를, 좀 더 이제 유도를 하면, 집중하세요. 자, 단위로 이렇게 있지? 으악. 잘 봐.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야. 됐어? 자, 그러면 만약에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이 세타잖아? 괜찮니? 세타면 따라서 요 호의 길이가 얼마겠어? 정확히 세타라 이 말이야. 알았지? 예를 들어 세타가 3분의 파이면 저 호의 길이도 3분의 파이여야 돼 무조건. 이해됐지? 자, 근데 확장한다 이제. 자, 있잖아. 반지름의 크기를 몇 배로? 2배로 늘려서 많이 2라 해봐. 됐니? 그러면 이렇게 2배 더 큰 원을 그릴 수 있겠지. 이렇게. 너희는 잘 그려라. 알았지? 자, 그런 다음에 잘 봐. 이 동경 연장해. 이 직선 그대로 연장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봐. 됐니? 그런 다음에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관찰해봐. 얘들아, 중심각의 크기는 여전히 똑같고 반지름만 늘어났잖아. 그러면 이 길이 얼마야? 반지름만 2배 늘어났으니까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돼야 돼? 2배 돼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니? 그리고 여긴 얼마지? 2세타지? 이해돼? 자, 그러면 자 이제 일반화 시킬 거야. 만약에 반지름이 R인 원이야. 됐니? 그러면 너희들 잘 그려. 그지? 으악 해가지고 원이 그려지겠지. 그때 이 동경 그대로 연장해봐. 됐어? 그때 요 호의 길이 얼마입니까? 호의 길이 R 세타가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 있습니다. L 호의 길이지? 호의 길이는요, 결국은 그 원의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세타입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됩니다. L은 R 세타입니다. 외우세요, 이제.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세요. 이거. 그림 그리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그치지 않고요. 너희들 원의 그러니까 부채꼴의 넓이 있지. 그럼 넓이 한번 해보자. 이제 이 부채꼴의 넓이를 한번 세타로 중심각을 가지고 표현해주고 싶어. 자, 넓이 원래 어떻게 구하죠? 넓이를 S로 잡으면요.
원래 원 전체의 넓이에서 그 부채꼴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곱해줬던 거 기억나니? 자, 그러면 원의 넓이는 기본적으로 파이 r제곱이고요. 비율은 어떻게 돼? 비율은 전체를 360도로 잡았을 때 너희들이 그지? 그때 어떤 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결국 원에서 부채꼴이 차지하는 비율과 같았지? 그래서 곱해줬단 말이야 이렇게. 기억나지? 자, 근데요, 잘 봐. 이제 hello 360도가 뭐랑 같다고? 2파이랑 같다고. 이제 그러면 이거 2파이분의 세타지? 파이 약분된 거 보여? 그러면 2분의 1 앞으로 뽑아내고요. r제곱 곱하기 세타를 써도 되지? 공식이야. 다음에 근데 r제곱 세타라는 게 r 곱하기 세타잖아. 근데 r 세타가 뭐라고? r 세타가 l이지. 따라서 어떻게 쓸 수도 있어? 2분의 1 r l로 쓸 수도 있어. 따라서 자, 부채꼴의 넓이는요. 2분의 1 반지름 제곱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물론 호도법으로 한 거야. 여기다 막 45도로 곱하면 안 돼. 계산이 안 돼, 그거는. 알았지? 호도법으로 고쳐서, 호도법이란 말 안 해줄게. 미안해. 자, 아무튼 실수로 고친 그 각 있지. 그걸 넣어야 돼요, 저기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또 변형시키면 2분의 1 r l이 되더라. 됐습니까? 그렇다. 자, 요거 또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래쪽에다가 조그맣게 유도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한 번만 해보면 됩니다, 지금. 앞으로 안 해도 돼. 자,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 두 공식 암기해야 됩니다. 가볍게 암기가 되겠죠, 이해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이 각의 실수화를, 용어를 써서 말을 하면은 이거 호도법이라고 부르거든. 호도법. 호는 뭐냐면 불을 호자야. 호명할 때 호자. 도. 각이지, 각. 그러니까 도를 부르는 방법. 호도법이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호도법이 별게 아니라 각의 크기를 뭐로 보겠다는 거야? 각의 크기를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는 호의 길이랑 일치시키겠다는 거거든. 호의 길이. 그래서 뭐랑 같았어. 사실 너희들이 180도라고 했던 각의 크기를 뭐랑 완전히 같게 보는 거야? 파이라는 실수 3.14 어쩌고로 가는 무리수잖아 이게. 그거랑 같게 보는 거야. 자, 근데 이걸 또 막 이렇게 문제집에선 이런 식으로 막 서술을 해놨어. 무슨 얘기냐? 그러면 1도는 사실상 파이라는 실수를 180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 뭐 당연한 거잖아, 사실은. 그지? 그리고 이 1이라는 크기는 180도라는 각의 어떤 각의 단위적인, 그지? 180도를 뭐로 나눈 거야? 파이라는 실수로 나눈 것이다. 이걸 파이로 나누면 이게 되잖아, 이렇게. 단수 계산하면. 그러니까 이걸 외울 게 아니라 이 정의만 외우면 됩니다. 반바퀴를 파이로 보는 거야, 그냥. 그지? 그렇다. 근데, 요거 좀 뭐 알아두시든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을 호도법이라 하는 거고요. 호도법. 자, 근데 여기서 하나의 얘기를 좀 더 해줘야 돼.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도지, 도. 그치? 1도, 2도 할 때 요거는 각을 나타내는 단위야. 그치? 자, 근데 1이라는 거는 실수거든, 실제로. 자, 근데 우리가 좀 정의를 한 거잖아. 무슨 얘기다? 그냥 각이랑 요 반지름 1인 원의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그냥 같다고 둔 거잖아. 그러니까 길이가 1이라고 할 때도 이 실수기 사실은 단위가 필요해.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1 라디안이라 불러. 영어로 radian 이라 불러요. 그죠? 어쩌라고? 라디안이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자,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30도일 때 아까 이거를 뭐로 볼 수 있다고? 6분의 파이라 볼 수 있다 그랬지? 정확히 말하면 6분의 파이 라디안이라 부르는 게 맞아.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부르진 않아. 알았지? 알았죠?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얘들아, 여기가 6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는 얘기는 반지름이 1인 단위원에서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6분의 파이라는 얘기지. 이해돼? 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랑 똑같다며. 각이 6분의 파이면 저 반지름 1일 때 호의 길이도 6분의 파이가 되잖아. 자,
그러기 때문에 1라디안은요. 잘 들어용. 1라디안의 의미는 사실은 이거야.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정확히 딱 1일 때 있지. 그때 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죠? 요거는 좀 기억해 주세요. 요건 기억해 놔야 됩니다. 1라디안이라는 건 뭐라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1일 때의 각의 크기를 1라디안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180도를 파이로 보자. 이렇게. 즉 각의 크기를 호의 길이로 보자. 여기서부터 다 유도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네? 휴가, 그러니까 그 8월 초선에 다 휴가거든. 생각해보니까. 자, 문제 봅시다. 문제. 자, 시끄러워요. 자, 자, 4번 문제 봅시다. 자, L과 S 구하래. L은 보통 호의 길이 L로 줘봐. 원래. 자, 반지름이 15고 중심각이 5파이 걸랑. 자, 얘들아, 호의 길이는 R세타라 그랬지? R 얼마? 15. 중심각은 5분의 파이로 주어졌잖아. 계산하면 3파이가 호의 길이입니다. 오케이? 뭐라고? 다시 부채꼴이 있으면요. 여기에 세타잖아. 이 길이 얼마라고? R세타라고. 그렇죠? 그 얘기야. 자, 이걸 L로 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넓이 S.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근데 뭐 이거 R L로 해도 되지? L이 3파이라고 구해놨으니까 R은 15 곱하기 L은 3파이죠? 계산하면 2분의 45 파이가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끝이야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공식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해보세요. 시작. 자, 다음 문제 봅시다. 5번이에요. 자, 호의 길이가 2파이고 넓이가 3파이인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래. 자, L은 뭐라고? R세타라고. 그치? 근데 이게 2파이라 지금. 넓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긴 한데 세타야? 근데 R세타가 주어졌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세타에서 얘가 2파이란 얘기지? 근데 이 전체 값은 3파이래. 여기 2파이니까 약분하면 R 곱하기 파이가 지금 3파이란 얘기니까 따라서 반지름도 3을 그냥 구할 수 있겠죠. 반지름 구한 게 아니라 세타 구한 게 문제지. 근데 아까 R 세타가 2파이라며. 근데 R이 얼마라고? 3이지? 그럼 3세타가 2파이야 되니까 결론은 세타 얼마? 3분의 2파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해보세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6번.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기억 보이세요? 기억? 기억의 좌변엔 도가 있지. 근데 우변엔 도가 없는 건 보여요? 그러니까 기억의 30도를 실수로 바꿔줘야 돼. 자, 얘들아, 꼭 기억해야 될 단위는 그거 뭐 외우지 말고 아까 뭐 1도는 뭐 파이분의 뭐다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요. 외우지 마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파이가 나타내는 건 반바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요거 기억하시면요. 자, 보세요. 기억 푸시면 30도는요. 180도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1배지. 그러니까 180도가 파이니까 거기다 6분의 1배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6분의 파이란 얘기야. 자, 근데 주어진 좌변이 파이분의 30도란 얘기는 30도에다가 파이분의 1배 곱한 거지. 근데 30도가 6분의 파이잖니. 여기다 파이분의 1을 곱하란 얘기니까 약분해서 6분의 1이 나오지. 따라서 좌변에서부터 우변이 유도되니까 기억은 참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니은 가겠습니다. 자, 니은은요. 150도랍니다. 자, 우변을 보니까 도 표시가 없지. 실수로 바꾸란 얘기야. 자, 근데 150도는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도 몇 배야? 5배잖아. 근데 30도가 아까 위에서 봤듯이 30도는 6분의 파이지. 즉 반바퀴의 6분의 1배니까 6분의 파이 곱하기 5배를 하면 6분의 5파이여야 돼. 자, 근데 니은은 3분의 2파이가 틀렸습니다. 되셨죠? 자, 디귿 보세요. 자, 파이는 아니죠. 그죠? 180도 절반이어야 되니까 개소리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고요. 그냥. 자, 리을은요. 자, 6분의 7파이래. 이걸 도로 바꿔보자 이제. 얘들아, 파이가 몇 도? 180도. 그러니까 180 대입하면 돼. 도로 바꿀 것 같으면. 그럼 6분의 7 곱하기 180도지. 약분하면 30도니까 210도여야 되죠.
그죠? 맞지 뭐. 그래서 기억과 리얼이 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외울 게 아니고요. 이거 하는 거야. 문제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1도는 뭐 파이를 180도로 나눈 거니까 뭐 곱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저 변형시킬 때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요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난도 하는 거야. 이제 진짜 최고난도 훈련을. 논리력 훈련. 뭔 소리야? 7번 봐. 자, 육신분법이라는 건 그 도 있지. 그 180도 할 때 그 도를 말하는 거야. 자, 그거는 호노법으로. 호노법은 60판법으로 고치래. 집중하세요. 자, 멍 때리지 마시고요. 얘들아,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반바퀴에 해당하는 180도는 파이라고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럼 뭐 하래? 이거 5분의 3 곱하기 뭐 하라는 얘기야? 180도 하라는 얘기 아니겠어? 약분하면 얼마냐 이게? 18 곱하기 2가 되니까 36도? 36도 곱하기 3은 얼마냐? 뭐 108도네 108도. 그죠? 장계산이고요. 180도는 하면 안 돼요. 봐봐. 도 있어? 거기 180 위에 도 있어? 없지? 그냥 180이라는 실수야 실수. 이런 거 할 땐 좀 쫄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은 얼마야? 1은? 여기를 1로 만들라는 얘기니까 그렇지. 파이를 나눠서 파이분의 180도가 1인 거야. 사실상 180이라는 얘기는 180 곱하기 1이라는 뜻이지. 1이 180개 있다는 뜻이야. 180 곱하기 뭐 하시면 돼? 파이분의 180도 하시면 됩니다. 됐죠? 끝이야 이게. 좋아. 참고로 얘들아 너희들 1 있지 1. 1이 180도를 파이로 나눈 거라며. 파이가 얼마야? 3.14 아니겠어? 14 어쩌고저쩌고지. 이걸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대강 60도가 안 되는 57점 몇 도가 나와. 도로 따지면 57점 몇 도. 이렇게 이래? 즉 무슨 얘기니? 반지름이랑 같은 호의 길이를 얻으려면 중심각이 대강 57점 어쩌고여야 된다고. 그걸 1라디안으로 주는 거야. 1라디안. 오케이? 그렇다. 1라디안의 의미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각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어쩔? 그렇다. 자, 파이 도래. 도야. 도. 자, 그럼 얘를 뭐로 바꾸라는 거야? 라디안으로 바꾸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파이는 실수잖아. 거기 1도 곱해져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서 나오면 또 1도를 구하고 싶어. 여기서 180도에서 1로 바꾸려면 180으로 나누면 되지, 양변. 그러면 1도는 180분의 파이야. 이 돼? 대입, 어떻게 돼? 파이 곱하기 180분의 파이니까 180분의 파이 제곱이겠지 뭐. 그지? 그냥 쓰면 돼요. 그렇게. 자, 15도죠? 그럼 15 곱하기 1도라고 읽어보세요. 그 1도는 뭐라고? 1도는? 1도는 180분의 파이잖아요. 여기 계산을 3으로 약분하면 5고요. 60이지. 그러면 또 하면은 12? 그러면 12분의 파이가 되겠지 뭐. 오케이? 이렇게 바꿔 나가면 됩니다. 기억해야 될 거는 요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유도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요걸 기억해야 되니까 이것들을 그 다음에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et's go. 문제 중학 내가 약속하는데 약속하는 거야. 뭘 약속해? 삼각형 딱 두 개. 눕혀진 삼각형 하나,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하나의 비율만 외우면 되는데요. 빗변을 1로 잡아놓아서 외웁니다. 알았죠? 자, 그럼 눕혀진 놈부터 보면은 이게 30도야.
30도는요 6분의 파이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30도 6분의 파이 이제. 내일 다음 시간 막 쓸 거야. 그러니까 앞에 했던 그 뭐 특수과학 내가 파이로 고쳐놓은 거 봤지? 다 외워오세요. 그거. 알았지? 앞으로 이게 친절하게 안 해줄 거니까 그거 해야 돼. 알았지? 자 봅시다. 그럼 몇 도야 그럼? 60도지? 60도는 몇 파이? 3분의 파입니다. 3분의 파이. 여기는 뭐 어때? 저 빗변의 절반이야. 그걸 길면은 요 짧은 것에 루트 3배를 하시면 돼. 이거 뭐야? 2분의 루트 3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 비율은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요. 여기 45도는 앞으로는 4분의 파이로 하면 되겠죠? 4분의 파이. 자 이렇게 됐을 때요. 잘 들으세요. 루트 2분의 1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1이에요. 왜요? 직각 이등변이니까 같아요. 크기가.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저 1 나와 또 정확히. 자 그래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자 그때 근데 요 똑같은 놈을 있잖아. 세우면 즉 여기 60도가 여기 오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도형이 이렇게 쓰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럼 여기 이제 3분의 파이 되고 여기 몇 봐요? 6분의 파이일 때 빗변을 1로 잡아버리잖아. 그러면 짧은 게 밑변으로 왔는 거 보이세요? 짧은 변이 밑변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긴 게 높이가 됐지요. 자 짧으면 얼마라고? 짧으면 2분의 1. 긴 거는 그거의 루트 3배. 즉 2분의 루트 3입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이 세 개를 암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이게 암기가 돼 있어. 정의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격 변환들을 배울 거야. 다음 시간은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 그냥 더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돼. 짧으면 2분의 1, 길면 2분의 루트 2분의 1이야 그냥. 그죠? 외워야 될 건 딱 세 가지야. 짧으면 2분의 1, 길면 2분의 루트 3, 직각 이등변에서는 루트 2분의 1. 이 세 가지 수를 외워야 돼. 언제 뭔지. 다시 한번. 자, 이 듣는 사람 되게 짜증나겠다. 짧으면 2분의 1, 짧으면 길면 2분의 루트 3. 됐어? 그리고 직각 이등변에선 루트 2분의 1이야. 한 번만 더 할게. 짧으면 2분의 1, 길면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에서는 루트 2분의 1이라고. 아유 참 그지? 지금 그럼 그만하라 그랬지 그지? 다음 시간에 제대로 안 나오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자 그렇다. 그래서요 요거를 이제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외우라고 했냐면 잘 봐.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정의합니다. 잘 봐. 아, 그 전에, 이것도 해줘야 되구나. 얘들아, 사인의 정의는 뭐지? 사인 세타? 빗변과 높이의 비율이야. 코사인은요? 빗변과 밑변의 비율입니다. 탄젠트는 뭐의 비율이에요? 이제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야. 그치? 요거를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세타라고 두잖아? 자, 사인은요? 빗변과 높이의 비율입니다. 자, 코사인은요? 빗변과 밑변의 비율입니다. 자, 탄젠트는요? 밑변과 높이의 비율입니다. 됐죠? 근데 저렇게 형광펜으로 칠한 놈들이 알파벳이 S, C, T랑 비슷해. 그래서 이름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붙은 거야. 알았어? 그래서 저것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빨리 필기하시고요. 자, 봅시다. 자, 만약에 저 삼각형 3대, 뭐야? Dropping audio flame. Screen classified drop to 1 second LDR.
1초가 어긋났대. 그지? 꺼져. 잘 봐. 얘들아, 자, 3, 4, 5 보여? 자,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비율이지. 몇 분의 몇이니까? 그치? 5분의 4 한 거 보여? 5분의 4가 사인 값이야. 자, 코사인은 5분의 빗변분의 밑변 3. 탄젠트는 자, 3분의 4가 되겠지. 이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만약 삼각형이 똑같은 삼각형을 이렇게 눕혀놨어. 여기를 뭐랄까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로 할까? 여기 세타니까. 괜찮아? 그럼 여기 5지, 3이지, 4지. 자,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얼마겠어? 그래. 그냥 이 각에 대해서 사인 봤잖아. 그러니까 빗변분 높이니까 5분의 3이야. 이해돼? 쫄지 말고 5분의 3이라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어떻게 됐어? 그죠? 5분의 4가 되겠지. 그리고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그치? 이 각에 대해서 탄젠트니까 요거지. 그러니까 4분의 3인 거야 그냥. 그죠? 이게 사인과 탄젠트의 개념입니다. 그죠? 요것만 좀 정리를 하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